안녕하세요. 써난 코딩 써니입니다. 오늘은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마지막 강의를 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여러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렇죠? 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등과 일치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일치는 기본형인 경우엔 값과 타입이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조형일 경우에는 같은 값을 참조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치하면 동등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동등하냐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렇죠? 그 undefined와 null은 동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조형과 기본형을 비교하면 참조형을 기본형으로 바꾸고 다시 동등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조형을 기본형으로 바꿀 때 value와 toString을 사용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타입이 다르면 숫자로 변경해 일치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호이스팅에 대한 문제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바 A는 2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인터프린트 시점과 실행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인터프린트 시점에서는 바 A를 한다고 했어요. 바 A를 해서 해당 스코프에 A라는 변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는 2일 때 실행할 때 그때 스코프에 A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였죠? this에 대한 문제였어요. this를 하려면 점을 보면 된다라고 했죠? 점이 없으면 뭐다? 글로벌 객체를 this로 한다, 바인딩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점이 있다면 점 앞에 있는 점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this로 바인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new를 할 때는 새로운 객체를 this로 바인딩 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this를 변경하려면 call, apply, 그리고 bind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표현식과 문장에 대한 문제였어요. 표현식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장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표현식을 간단한 리터럴 표현식부터 시작해서 연산자를 통한 복잡한 표현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뭐 간단한 리터럴은 뭐 이런 거, 뭐 숫자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이게 간단한 리터럴. 연산자는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양한 연산자도 알아봤죠. 그리고 우리 문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문장은 우리 간단한 표현문부터 시작해서 복합문까지 알아봤죠. 그리고 복합문을 통해서 문장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포문이 어디에 표현식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이걸 통해서 지난 문제도 풀었죠. 5번 문제는 부등호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부등호 같은 경우 값이 어떻게 변환하는지 알아봤죠. 참조형 타입이라면 기본형으로 바꾸고 참조형 타입이라면 기본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두 값을 비교한다고 했죠. 두 피연산자가 모두 문자열이라면
문자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두 피연산자를 숫자로 변경해서 비교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더하기 연산자도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도 알아봤죠. 자, 참조형은 우선 기본형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참조형 중에서 하나가 문자열이라면 다른 하나를 문자열로 변경해서 문자열 더하기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두 피연산자를 숫자로 변경해서 더한다고 했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프로토타입 그리고 그 문제의 상속에 대한 것을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죠. 자, 그리고 뉴 연산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뉴 연산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함수에 프로토타입을 언더 프로토로 갖는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생성하고 이것을 this로 바인딩을 해서 함수를 실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함수 반환값이 객체라면 해당 객체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this를 반환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get과 set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get은 프로토타입 체인을 검색하면서 해당 값이 존재하면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undefined를 반환한다고도 했어요. set은 객체에 그냥 바로 쓴다고 했죠. 물론 에크마 6나 5 이상은 다른 식으로 동작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스코프와 클로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렇죠?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1번 뭐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 스코프는 어휘적 스코프다 라고 했어요. 자, 2번은 뭐라고 했죠? 최상위 유효 범위는 전역 객체다. 자, 그럼 3번은 뭐라고 했죠? 함수 선언 그리고 캐치문에서 스코프가 생성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프는 중첩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해당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요. 우리 7번 문제까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가요? 이제는 이 문제를 풀만하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자, 저의 강의를 듣고 조금이나마 입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도 면접자로 많은 면접을 치렀어요. 한 50번 정도 면접을 본 것 같아요. 신입 시절에만. 자, 경력에는 그보다 더 덜하지만 그래도 많은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면접을 보면서 참 제가 아는 내용도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말한 적도 많았고요.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엉뚱한 대답을 한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전형을 한 단계 마칠 때마다 합격 여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죠. 당연한 거지만 합격보다 탈락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공부할 때 대부분 책 위주로 봐요. 보통 짜보는 걸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백문이불여일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짜보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코드를 짜기만 하면 좀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선 코드를 짜기 전에 어떻게 짤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공부 없이 짜기만 하면 언제나 늘 하던 대로만 하게 돼요. 익숙하고 또는 이것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정독하게 되면 뭔가 느끼는 바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느끼는 바를 가지고 한번 코드를 짜보게 되죠. 분명히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코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늘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상하고 틀린 것 같고 그래요. 처음에 다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다 짜고 나서 다시 책을 정독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코드를 짜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권 정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남의 짠 코드를 보는 거예요. 자, 남이 짠 코드가 나빠도 좋고 좋으면 더 좋아요. 자, 남이 짠 코드가 나쁘다면 코드를 고쳐보는 거예요. 더 나아지게끔.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왔잖아요. 책을 보면서 뭐 여러 방법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걸 익히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히다 보면 그것을 타인의 코드를 보면서 이런 방법을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 더 나아지게끔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코드가 더 좋은 코드예요. 좋다면 이 사람은 이런 기법을 사용하구나 하면서 익히게 되면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먼저 제가 책을 많이 보라고 했는데 현존하는 자바스크립트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떤 책을 먼저 봐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권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참고했던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참고로 책을 제가 무슨 받고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은 참 좋다라고 느꼈던 책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고요. 2번은 자바스크립트 핵심 가이드, 그리고 3번은 이펙티브 자바스크립트고 마지막엔 You Don't Know JS라는 책이에요. 자, 특히 저는 1번 첫 번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 책을 정말 추천드려요. 자, 이 직군을 만약에 희망하셨다, 지금 내가 프론트엔드 직군을 희망하셨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주변인들에게 최소 5번 이상을 정독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 책의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뭐 막말로 흉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꾸준히 정독하셔야 합니다. 뭐 아무리 두꺼워도 한 달 정도면은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한 3달 정도만 잡으시면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읽게 되면 5번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책은 그만큼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나머지 책들도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최근에 이 책 같은 경우 You Don't Know 자바스크립트 책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나왔지만 꽤 괜찮은 훌륭한 책입니다. 자, 꼭 반드시 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저는 많은 코드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시작을 어떤 코드를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회사 코드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 코드를 보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유명한 대부분의 코드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볼 코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코드 볼 만한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처음 코드를 볼 때 어려운 코드를 보지 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코드. 자, 처음 코드를 볼 때, 자, 우선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앵귤러라든지 리액트라든지 유명한 프레임워크 코드를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그러나 만약에 처음 오픈소스를 본다면 그러한 소스보다 언더스코어나 로다시 같은 거를 보기를 추천드려요. 좀 간단하고 우선 함수형이라고 하는 것들부터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코드가 간결하고 짧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이해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좀 어려운 코드를 보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자, 아셨죠? 자, git로 들어가셔서 GitHub으로 들어가셔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고 스타 순으로 정렬하면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 중에 코드가 가장 적은 것부터 보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언더스코어 같은 거죠. 자, 이거를 다 보신 다음에 비슷한 다른 라이브러리를 보세요. 로다시 같은 거를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비슷한 다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이런 코드를 점점 보면서 실력이 쌓였다, 내가 코드를 보는 눈이 많이 쌓였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부터 리액트라든지 앵귤러 같은 코드를 보면 좋습니다. 자, 너무 보기 어려운 코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 코드를 보는데 이 코드는 상당히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코드들도 존재합니다. 자, 사실 유명하다고 해서 모든 코드가 다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있죠. 때로는 한 명의 천재가 짠 코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바로 포기하시고 그냥 내가 쉬운 코드부터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GitHub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존재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던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회사에 입사하시길 권승드리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